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브레이크 아웃이 발생할 때 그때 사라. 요 진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트레이딩 초보로서 계속 시도를 해봤죠. 그리고 전부 손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16번째 마지막 손절을 딱 맞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부자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로 이제 한 달 만에 두 번째 에피소드를 찍게 되네요. 한 달 사이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계속 손절 16번 나면서 요렇게 바꿔봐야겠구나. 이러니까 계속 손절 났는구나. 이런 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에피소드 2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한 이유는 제 저점 매수만 이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점 매수 하니까 좋은 점이 뭐 싸게 사는 건 좋은데 엔비디아 같은 주도주는 저평가되는 시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식도 사고 싶어서 한번 트레이딩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요새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방법을 설정할까 해서 생각한 것이 마크 미너비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책도 많이 지었고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요 사람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전략의 기본은 이 사람 걸 따라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 할 것이냐라고 해서 책을 읽고 정리한 것이 이게 주식이 상승 추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횡보하기 시작해요.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베이스를 뚫고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 거래량도 이렇게 많아졌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사사히 줄어들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베이스를 뚫는 이 시점, 요때 매수를 하라고 해서 요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병아리 1화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8종목 정도를 제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7개를 실패했죠. 그래서 한 종목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졌을 때는 이제 왜 이제 손절이 나왔을까? 복귀를 하면서 뭐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것처럼 손절에 관련돼 가지고 매수에 관련해 가지고 매매 일지를 쓰면서 손절을 복귀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유일한 한 종목 이걸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베이스가 매우 단단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니까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 베이스가 단단한 종목을 골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패한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건 왜 실패했냐 보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졌던 종목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진 종목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짜니까 이제 사면 안 돼. 그리고 베이스가 정확히 다져지지 않고 흔들리는 것들,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거 사니까 손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트레이딩 원칙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계속 다음 탑승을 준비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사고 실패할 때마다 계속 복귀를 하면서 2화 때까지 지금까지 총 19개의 종목을 탑승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결과를 보시면 16번 실패, 1번 성공. 그리고 이제 그 중에도 2개는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을 따지니까 이제 5.8%.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바이오, 무슨 뭐 카카오, YG 플러스, 뭐 두산 엔더빌리티 이것저것 다 타봤습니다. 타봐보면서 모양만 나온다 싶으면 타봤는데 뭐 결과는 다 똑같아요. 족족 전부 실패. 이렇게 타보고 저렇게 타보고 했는데 이제 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요건 요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러는 거야 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힘들어져. 뭐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르고 탔었어야 하는 종목은 결국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민호빈이가 말한 방식대로 탔으면 이건 아예 탑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SK 하이닉스인데 제가 썼던 매매 원칙에서 장대 음봉 터진 것들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사지 말자라고 제 원칙을 나름대로 세웠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건드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물론 오르긴 했는데 이거를 거래량 터졌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를 때는 막 10%씩 오른 게 아니고 3%, 2, 3% 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오르면서 스르륵 갔더니 이거를 저희 매수법에 의하면은 사기가 어려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 이 방법 좀 이게 한국에선 안 통하는데 이 방법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마음을 굳힌 그 건인데 이게 요 건이 이제 파마 리서치 그 종목이었습니다. 9월 9일 날 지금 날짜도 기억납니다. 9월 9일 날 신문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성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고 왔어요. 이 몸값 7조 돌파했고 잭팟이 났다. 뭔데? 라고 읽어봤는데 괜찮아. 이게 읽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야 피부 미용에 대한 새로운 시장. 요새는 이렇게 바르는 거 말고 미용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해.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막 사람들이 써. 추성훈도 썼고 킴 카다시안도 막 쓰더라. 그리고 이것이 코스닥 3위까지 올라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주식이 가면 코스닥 3위가 됐습니다. 코스닥 2위가 됐습니다. 코스닥 1위가 됐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뭔 종목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이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형성했다고 보고 오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야 이 주식 이렇게 계속 이게 흔들림이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68만 7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미 기세가 붙은 종목이니까 혹시나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아. 요렇게 보고 하면 쭉 올라갈 거니까 흔들려도 그냥 버티고 가면 가겠다 해서 손절폭도 크게 잡아놨습니다. 63만 원 정도, 8%까지 이제 손절폭을 설정하고 야 이렇게 하면은 결국 오를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를 것이야 하고 요때 이제 매수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은 뒷날 바로 이제 매도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카톡이 딱 오길래 뭐지? 설마 이 주식이 손절이 나왔다고 딱 봤는데 하루 만에 손절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현재까지 가격을 보면 요때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끝점 바로 맨 꼭대기에 제가 산 거죠. 사서 쭉 가격이 밀렸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제일 상투를 잡은 그런 거예요. 이제 마치 뒷날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바로 손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이거는 그냥 덫이다. 덫.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기사도 띄워놓고 개미들 싹 모아 놓은 다음에
한 방에 그냥 이제 매도 때리면서 이제 누군가가 수익 실현하고 나간 것이다. 그래서 야,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작다 보니까 종목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이제 자본금이 되면 이렇게 모아뒀다가 한 방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종목 움직임을 바꾸시는 대량 매도자가 존재해서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자주 나온다. 마치 우리 개미들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 나올 때 산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그것을 본 개미들이 달려들면 바로 매도 때리면서 이제 손절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하는 것이 경험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섹터를 큰 상승 에너지 따위는 한국 주식엔 없다. 지금 코스피가 3,400을 넘었죠. 그런데 제가 주위에 들러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렸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 이런 얘기들이 한국 주식에서는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3,400, 3,500이라고 불장이다 뭐다 해도 모든 섹터가 다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그냥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해서 지수를 올릴 뿐이지 이제 다 오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 거칠게 말하면 지수랑 제 종목은 따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오르는 것이 계속 이제 가속도를 받거나 지속하지 못하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종목 오르고 그다음 또 다른 종목 오르고 또 다른 종목 오르다가 다시 그 종목이 와서 오르고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제 SK하이닉스 보여드린 것처럼 야 반도체 간다라고 올랐다가 그리고 이것도 다른 섹터가 오르면서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모습을 결국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오를 때 이제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오를 때 이 타이밍을 제가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다 일하다가 가끔씩 이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올랐네라고 확인하는 것이 야 오를 거니까 준비하자는 다음에 클릭을 준비해서 오르는 이 타이밍의 초반에 냉큼 산다. 사실상 이게 그냥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인이고 저희 현재 위치고 한국에서 주식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형해서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해봤자 다 계속 손절 나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상의 문제라는 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일단 한국은 이런 덫들도 많고 이제 섹터에 올라가는 에너지도 약간 부족하고 하니까 통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배운 방법 자체도 미국 사람이 미국 시장에서 한 것을 얘기한 거니까 그 트레이딩도 미국에서 해봐야겠어 라고 미국장에서 트레이딩 가는 것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브레이크아웃 사봤자 덫에 걸리고 족족 다 실패 나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맞는 방식.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가 브레이크아웃 초반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올라갈 것 같은 거면은 베이스에 매수를 해서 버텨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아웃 때 매수를 하면 최소한 평단가는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랑 비슷한 정도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순환하면서 하락할 때 이 베이스 양상할 때 그때 매수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는 시간이니까 이제 시장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잠드는데 일어나가지고 이거 상승하나? 라고 매수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풀이장 잠깐 보고 애프터장 또는 또 장 끝날 때 잠깐 보는 게 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횡보할 때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때 들어가는 거 횡보하는 그 베이스 단계에서
들어가서 존버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브레이크 아웃 발생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평단가 상으로는 뭐 남들 전문가분들이 샀던 그 가격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이 브레이크아웃 나오면 이게 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계속 가는 건지 덫인지 이거는 바로 매수하지 말고 지켜봐 보자. 그리고 오히려 베이스를 사고 이렇게 잠깐 올랐다 떨어질 것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아웃 때 아예 팔자. 사지 말고 팔자. 이렇게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이나 떨어지고 다음에 산 종목들이 무엇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APR을 사봤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것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이것도 손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베이스 단계에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면 좋겠지만 베이스 단계에서 요 정도 사면은 내가 8% 손절을 가지고 가면 최소한 그 손절선 터치 안 하고 어느 순간 순환 매장이니까 섹터가 이제 곽강받을 때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두 종목을 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은 이제 잘 되고 있어요. 미국은 뭐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뭐 브레이크아웃 그런 거 말고 그냥 베이스 단계에서 샀어요. 팔란티어도 그냥 베이스 단계에 샀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빠지는 단계에서 요 정도 사면은 이제 8% 손절 걸면 안 빠지겠지 싶은 곳에서 들어가서 갖고 일라이릴리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베이스 단계에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는 그냥 오르더라고요. 오르니까 따라서 조금씩 추매를 했어요. 추매하는 것도 뭐 사는 타이밍 말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그냥 오르니까 요 정도 따라가면은 좀 괜찮겠지 싶을 때마다 조심히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배운 바대로 가야 되는 건데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 아는 저 초보 트레이더인 저가 배운 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변형해서 해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맞는 방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왜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나마 10만 원 수익을 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그래도 좀 오르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사서 요거라도 그래도 좀 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트만을 보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시 리버모어가 이렇게 좀 더 시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봐서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금 한창 이제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불장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 관련된 서적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주식 공부하는 거 외에 저의 개인적인 취미는 게임인데 요새 게임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머지 시간 이 영상 찍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책 읽는데 쓰고 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시간이 나면 계속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고요. 매매일지는 여전히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일단 해보고 있어요. 일단 해보자. 해보면서 이거 다 교육비니까 해보자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것이 오라클이랑 TQQQ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를 따라한답시고 이렇게 300선을 정하고 이렇게 34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300 돌파하면 사자 해서 돌파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TQQQ는 이렇게 뭐 이제 나름 주도주 매수 말고 그냥 뭐 짧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요것도 한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고 이것이 저도 제대로 먹히는지 그리고 저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음 3화에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준비해서 더 잘 해봐서 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